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어떤 감정을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에 오래 붙잡아 두고 있다면 나는 오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몸을 이기기도 합니다. 밤새 화를 내고 울고 불안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마음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진 균형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무엇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마음에 오래 두느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병의 원인을 음식, 운동, 유전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보아온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오래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너무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걱정, 미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장기와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조용히 스며드는 습기처럼 말입니다. 나는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입니다. 신이 넘은 이후에는 어떤 감정이든 5분 이상 마음을 점령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손님이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손님에게 방을 내주고 밥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고는 왜 몸이 아픈지 묻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잠이 달라집니다. 잠이 달라지면 혈색이 달라지고 숨결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그것을 수치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오래 마음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 참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속으로 사귀고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딥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미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참음은 독이 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으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쌓임은 언젠가 몸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취의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쉰이 넘은 이후 절대로 오래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되는 3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하지만 가장 빠르게 당신의 장기를 지치게 합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 잠을 빼앗고 기운을 말리고 삶의 끝을 앞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격이라 착각하고 운명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마음에 머물게 할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젊은 사람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이미 인생의 무게를 충분히 견뎌온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참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오래 살며 배운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쉰이 넘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겉으로는 가장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바로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눌러앉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부터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 감정을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대부분 말하지 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 설명하고 싶었지만 포기한 순간, 오해를 풀 수 있었지만 타이밍을 놓친 기억들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에 익숙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참아라, 그만해라,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풀지 못한 매듭을 하나씩 남겼습니다. 젊을 때의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들에 묻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쉰이 넘으면 다릅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억울함은 더 또렷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일에서 물러나고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늘 참기만 했을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은 조용히 반복되며 억울함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종종 간 수치가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피로가 쌓였다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많은 경우 그 스트레스의 이름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화처럼 터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숨이 깊어지지 않고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몸은 결국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한 은퇴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불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병원에 실려갔고 간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물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을 눌러온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장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유로운데 나는 마음속 감옥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쉰이 넘은 이후에는 이런 불공정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억울함을 느끼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불합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두느냐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 억울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설명받지 못한 인생의 장면들까지 모두 붙잡고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그 감정이 내 몸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쉰이 넘은 인생에서는 이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억울함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오래 머무르게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남은 삶의 몸과 숨결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인이 넘은 이후의 불안은 젊을 때의 불안과 성질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불안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었다면 이 나이의 불안은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건강, 돈, 사람, 그리고 결국은 삶 그 자체에 대한 걱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지만 밤이 되면 마음은 조용히 잠들지 못합니다. 나는 이 조용한 불안을 오래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불안은 소리 없이 심장을 재촉합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안은 몸을 긴장 상태에 오래 묶어둡니다. 그러면은 심장은 쉴 틈을 잃고 숨은 얕아지고 혈액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은 서서히 지칩니다. 한국 사람들의 불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나 하나 무너지면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부담입니다. 이 생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안으로 자랍니다. 쉰이 넘은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하면 마음은 늘 내일을 살고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불안은 위장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이유 없이 명치가 막힌 것 같고 밤에 속이 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위장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위장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위장은 걱정을 그대로 삼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중년 여성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늘 자녀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연락이 없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장 문제로 병원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 말 속에 불안의 본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쉰이 넘은 이후에는 그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준비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안을 오래 붙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마음은 미래에서 헤매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몸이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용기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몫이고 세상의 변화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것뿐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괜찮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문장입니다. 쉰이 넘은 이후에는 불안을 5분 이상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숨을 천천히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심장과 위장을 살립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쉰이 넘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으면서도 가장 늦게 자각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일 것입니다. 원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처럼 폭발하지도 않고 슬픔처럼 눈물을 흘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온도로 마음을 데우며 서서히 사람의 기운을 말려버립니다. 나는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대개 가까운 사람을 향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가족이나 오랜 인연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 혹은 평생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서운함이 오래 남습니다.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은 원망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이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과거에 묶어둔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수십 년 전의 장면에 머무릅니다. 이미 지나간 말,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현재의 숨결은 점점 얕아집니다. 웃을 일 앞에서도 마음이 먼저 다치고 좋은 소식이 와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원망은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이 증상들 뒤에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장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묶여 있으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형제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재산 문제로 마음이 상했고 서로 말이 오간지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굳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큰 병은 아니었지만 오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 말 속에 원망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힙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장면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쉰이 넘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장면을 품고 살기에는 몸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묶이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나는 원망을 억지로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5번 이상 붙잡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과거로 흘러가려 할 때 스스로에게 멈춤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입니다. 쉰이 넘은 이후에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관계를 끝까지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숨이 깊어지고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을 오래 품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깨달음이 아니라 조용한 결단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단, 원망에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 하나가 남은 삶의 심장 박동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교훈처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한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조용히 건네는 당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쉰이 넘은 이후의 삶은 더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천천히 가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책임, 기대,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까지 모두 등에 업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감정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래 붙잡아 둘수록 몸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은 간을 지치게 하고, 불안은 심장과 위장을 괴롭히며, 원망은 온몸의 기운을 말립니다. 이 감정들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다는 신호를 크게 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 서서히 삶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쉰이 넘은 이후에는 감정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인정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느끼되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는 몸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꼭 필요한 말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두었다가 잠을 잘 자고 숨을 깊게 쉬고 아침 햇살을 느끼는데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쉰이 넘은 이후의 평화는 큰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삼킬 것인가? 어떤 생각을 여기서 멈출 것인가? 어떤 기억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들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몸의 상태를 바꾸고 삶의 결을 바꿉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시 놓아주는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고 세상과 겨룰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미 끝난 싸움을 혼자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싸움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정은 손님처럼 다루십시오. 들어올 수는 있지만 머무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이 조금 덜 무겁고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쉰이 넘은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아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내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